바로 네, 다음으로는 의사 진행 세칙에 대한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모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어나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 정말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의사 진행 세칙에 대한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여기 계신 하고 여러분들 모두 발언권을 가지실 수 있고, 발언하실 때는 비표를 들고 소속 학과와 이름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자신이 말하고 싶은 의견들을 자유롭게 개진해주시면 됩니다. 학교 쪽에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사소한 의견 있으시더라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비표 들어서 의견 개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논의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유롭게 안건으로 상정시키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면 상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추가로 안건 상정시키고 싶으시면 후회도 가능합니다. 네, 혹시 논의하고 싶은 안건 있으신 분 계신가요? 비표 들고 발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건 상정하시는 학우분들이 없으셔서 다음으로 보고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고 안건은 지금까지 저희가 총은이 그리고 전학대회를 통해 진행되어 온 이사회 퇴진과 총장선거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사회 사태 다들 알고 계시나요? 네, 저희 작년에 저희 학부들 모두 참여하는 총장 선출 후보자 투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여러분들이 작년에 처음으로 투표권을 얻어서 투표를 했는데 원래는 그 후보 중에서 1, 2위 학생들 추천이 된 후보 1, 2위 중에서 한 분을 선택하는 게 정례처럼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단 10% 정도의 득표율을 얻은 3위 후보가 당선이 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학우 여러분이 이것에 대한 대답을 듣고자 이사회실을 방문하여 이사회 분들께 왜 3위가 당선되었느냐, 명백한 이유가 있다면 들려달라, 정당하게 우리를 설득시켜달라라고 요청을 했을 때 이사회 분들께서는 사람이 좋아 보였다, 마음씨가 착해 보였다는 등의 말로 저희를 설득시키지 못하였고, 그런 대치 상황 속에서 학교에 의경버스, 여러분들 광화문 가시면 보시는 의경버스 아시죠? 의경버스가 8대 이상이 들어왔고 소방차, 경찰차, 앰뷸런스 등 학교에 엄청나게 많은 공권력들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사회분들은 전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경찰 서장이 방문하게 되자 갑자기 우리는 여기 있지 못하겠다, 나가겠다 라고 주장하시고 이를 막는 와중에서 학우들에게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학우분이 책상 위에서 촬영을 하시다가 그분이 밀쳐서 떨어져서 발목을 삐셨고, 한 분은 머리채를 잡히시고 팔 쪽을 꼬집히시고 여러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학우들이 그 대답, 3위를 왜 뽑았냐에 대한 대답을 원했던 학우들을 특수감금을 했다며 형사 고소를 시켰고, 그로 인해서 지금 5분의 학우가 재판장에 놓여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징역형까지 살 수 있는데 이게 과연 타당한 일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희는 이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까지 학내에서 투쟁을 이어왔습니다. 네, 학내에서 계속 투쟁을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많은 사자협의회를 통해서 하고 여러분들이 정식으로 총장 선출의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시행세칙에 넣는 과정을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5월 19일에 하고 여러분들 저희 아직까지 투표에 관한 총장 선출 일정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사회에서는 무조건 이번에 총장 선출을 자기들끼리 강행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 때문에 저희가 교수협의회와 많은 사자협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합의안을 도출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투표율을 만약에 세칙에 올리게 된다면 3대 1대1로 교수 3, 학생 1, 그리고 직원 노조 1 해서 3대 1대1 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저희가 투표율을 3대 1대1, 원래는 1대 1대1로 계속해서 요구를 했지만 1대 1대1은 결코 불가능하다는 교협의 답변을 받았고 2대 1대1까지도 무리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대 1대1을 하는 대신에
이번 선거에 다른 주체들이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한다면 3대1대 안을 수용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3대1대1 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3대1대1 안을 저희가 일단은 조건부로 수용을 하기로 했으므로 오늘 있을 전체 교수회의와 앞으로의 교역 상황을 계속해서 공유하면서 저희 투표율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이 안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비표 들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논의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거의 절반 끝났습니다. 하고 여러분 좀만 더 버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논의 안건 첫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총장 선출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대1대 안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들었다시피 저희는 지금 학내 구성원들, 특히 학생들이 반드시 참여할 수 있는 구조적인 세칙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장 선출 문제는 현재 학내 구성원의 동의 없이 효력도 없는 이사회에서 5월 19일에 총장 선출을 강행하겠다고 하는 예정이라 이를 막기 위해서는 하고 여러분들 오늘 비표를 들어주셔서 이사회가 단독으로 멋대로 학교를 휘두르지 않도록 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의지가 필요합니다. 예, 이사회가 정당성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학생총회처럼 기독교 장로회라는 재단에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총회에서 현 이사회 사퇴를 결의했고 그 사퇴의 결의는 작년에 이사회 때문에 학교에 경찰이 들어오고 학교가 시끄러웠고 학내의 내 주체, 교역과 학생, 직원노조, 학교 본부 소통이 안 된 채로 그런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학교에 그 학생들도 고소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총회에서 현 이사회를 사퇴를 촉구하는 그런 결의를 했습니다. 이 총회에서 결의를 했기 때문에 현 이사회는 지금 이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정당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총회가 있은 후 4개월이 지난 갑자기 총장을 뽑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학내 구성원 자조협의회에서는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 이사는 총장을 뽑겠다고 5월 19일 이번 주 금요일날 총장을 뽑겠다고 했습니다. 그 총장 응모에 응모하신 교수님들 3분이 계십니다. 예, 기장총회에서는 그 3분의 교수님에게도 제정신이냐, 기장총회의 말을 무시하냐 그런 말들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 저희 학생들은 이런 일방적인 이사회가 이끌어가는 강행하는 선거 일정에 함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학생총회에서 성사시켜서 오천 한신들도 현 이사회가 이끌어가고 있는 강행하는 그런 총장 일정에 따를 수 없다라는 의견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학우 여러분이 학교를 다니시다가 갑자기 이사회한테 맞는 상황이 있다면, 폭력을 당하는 상황이 있다면 학우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학교가 누구의 돈으로 들어갑니까? 네, 저희의 돈으로 들어갑니다. 저희가 한 학기마다 꾸준히 내는 300만원 이상의 돈으로 이 학교가 운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원하는 총장을 뽑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회 몇몇 어른이 원하는 총장을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태를 솔직히 학우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학우분들, 저희는 민주주의 사회의 일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민주주의의 힘으로 탄핵됐습니다. 저희가 총장을 뽑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저희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저희가 등록금을 내고 다니는 학교이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대로 학교가 돌아가는 것은 당연하고도 지극히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사회 어른들은 전혀 학우들의 말, 기장총회의 말까지 무시해가면서 학교를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우들에게 폭력을 휘둘렀고 학우들을 고소하고 지금 제 옆에 계신 부총학생회장님께서도 재판장에 서십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결코 말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학우 여러분들께서는 학교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일부의 어른들이 학교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학교를 그저 돈이 나오는 구멍으로 보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학우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일에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모두 학우 여러분들 힘을 합쳐서 여러분들께서 모두 힘을 합쳐서 이사회 퇴진과 우리 손으로 우리 총장을 뽑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안건에 대하여 문예창작학과 손나연 학우분께서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모두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신대학교 문예창작학과에 재학 중인 13학번 손나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어제 학생회장님께서 내일 나와서 발언해 주실 수 있냐라고 물으셨을 때 되게 걱정도 많았고 고민도 했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많은 학우분들께 어려운 이야기를 간결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있었고요. 또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있을까 하는 현실적인 고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작년 가을과 겨울 이 자리에서 많은 학우분들께서 박근혜 정권 퇴진 외쳐주셨고요. 세월호 재수사 촉구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빛나는 5월에 새로운 정권 들어섰고 우리가 바라는 사회로 방향이 바뀌고 있음을 보고서 어쩌면 저희 학교도 이렇게 목소리를 내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용기 내서 올라왔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야기할 이야기는요, 저희 학교 회계감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왜 뜬금없이 이사회 퇴진을 논의하는 이곳에서 제가 회계감사 이야기를 들고 나왔느냐? 이야기에 앞서서 자주연극회 겨울이라는 동아리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한신대학교 중앙동아리에 소속되어 있는 자주연극회 겨울의 집행부장을 맡고 있는 임원입니다. 2017년 2월 학교에서 저희한테 공문을 한 장 보냈어요. 그러니까 공지를 보냈는데 중앙동아리에 소속되어 있는 몇 개의 동아리가 근로장학 형태로 받고 있던 지원금을 더 이상 지원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기 동아리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회비로 동아리 운영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원이 끊긴다면 동아리의 존폐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 위기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학교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저희가 이 사안에 대해서 방중에 저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 있나 해서요. 그러다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게 한신대학교 회계감사 자료였습니다. 한신대학교 회계감사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내부 감사 규정이 제 손에 들려 있습니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 항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2장 감사부서와 감사인, 제8조 감사인의 자격. 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기획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인회계사, 변호사, 국제공인 내부감사사. 2. 예산 또는 회계 업무에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3. 감사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3장 감사 실시 및 사후관리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2조 감사 방법. 정기감사 및 특별감사는 현장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서면감사로 실시할 수 있다. 듣고 이상하신 거 없으세요 지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이 문장입니다. 감사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누가 인정합니까? 기획처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하는 내부 감사인인데 그 감사인이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누가 인정합니까? 한신대 학우가 인정해요? 외부에 있는 회계사들이 인정합니까? 기획처장이 인정하고 총장이 인정하면 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내부감사 보고서를 한 장 읽어드릴게요. 제 손에 들린 게 2015 회계년도 내부감사 보고서입니다. 여러분 왜 2016년이 아니냐? 학교가 아직 안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최신으로 가져와 봤는데 여러분 보이세요? 멀리 있으셔서 안 보이시겠지만 A4 용지 반도 안 됩니다. 이게 내부감사 보고예요. 회계감사. 2015년 한 해 동안 학교가 돈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감사 보고서가 A4 용지 반장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거기다가 감사인은 정영대라고 적혀있는데 정영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다들 아시죠? 학생 밀치고 경찰 부르고 제 눈앞에서 그분이 다른 직원분들께 그러더라고요. 경찰차가 자꾸 오니까 경찰이 와서 그랬어요. 우린 신고받았으니까 신고 좀 확인하고 이상 없는 거 확인하고 가야 된다. 절차다. 왜 자꾸 신고하냐? 제 앞에 또 정영대 이사가 그랬어요. 내가 불렀으니까 가라고 해. 그 사람 변호사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학교 회계감사를 이따구로 봤습니다. 정확하게 이 한 7줄 되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한 문장 읽어드릴게요.
결산서의 각 항은 다음에 지적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정확하였으며 그 회계 처리는 적정하였습니다. 각 항이 어디 있어요? 지적된 사항 왜 여기 없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지적은 하기나 했을까요? 거기다가 중요성의 관점에 정확하였다. 제가 이 점을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재무제표도 있고요. 여러분 학교 페이지 들어가시면 등록금 회계 예산서, 뭐 결산서 다 올라와 있습니다. 재무제표도 있고요. 근데 우리 못 알아먹잖아요. 그 회계사분께 전화를 드려서 여쭤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중요성의 관점이라는 말은 잘 쓰면 안 되는 말이다. 왜냐하면 생각해봐라. 삼성이 1,000만 원을 어디다 썰렁 쓴 것 같아. 근데 삼성 입장에서 1,000만 원이 대수야? 그럼 넘어갈 수 있는 거야. 그게 중요성의 관점이라는 거야. 그나물의 그 밥. 이사회 임원인 정영대 감사가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결과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정확했다는 감사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감사됐습니다. 우리 학교는.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것뿐만 아니라 외부 감사인의 감사 보고서도 있는데요. 이건 좀 길어요. 한 3, 4페이지 되는데요. 이 길고 긴 것 중에 정확하게 감사를 한 거는 딱 이 한 문장밖에 없습니다.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현재의 재무 상태를 사학기간 재무회계 규칙 및 동규칙에 대한 특례 규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재무제표 외 확인사항 집계표밖에 없습니다. 재무제표도 없어요 지금. 재무제표가 있다고 해서 비리사항이 밝혀지는 것도 아닙니다. 재무제표보다 중요한 건 재무제표에 달리는 각주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등록금 꼬박 내고 학교 다니시죠? 등록금 비싸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비싼 등록금 내고 학교 다니는데 학교가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학생이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학교 홈페이지에 이런 거 있는 거 아셨어요? 우연히 찾아낸 거잖아요. 학교는 그러겠죠. 올려놨다. 너네 다 보라 했다. 말은 해줬어요 저희한테. 상식적으로 이야기해서 내부 감사를 진행하는 사람이 이사회 임원이고 그것도 총장과 총장 사안을 두고서 학생과 총회와 이제 갈등을 겪고 있는 이사회 임원이면 뭘 얼마나 제대로 받겠어요. 근데 그런 정영대 이사가 오늘부로 임기가 끝난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 좋은 거 아니에요. 이 다음 감사 누가 볼 것 같아요? 제대로 추천할까요? 총장이 없는 상황에서 감사인 추천될까요? 기획처장이 추천한다는 것부터가 문제 아닐까요? 물론 그렇게 얘기하겠죠 학교는. 그럼 감사인 어디서 구해오면 돼?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기획처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하는 이 상황에서 이사회 임원이었던 애가 감사를 받다면 앞으로는 너네가 정확하고 다르게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저희는 말을 해야만 합니다. 방금 저희 회장님께서 기장 관련한 얘기 해주셨는데요. 기장에 가면 기장 홈페이지 들어가셔서요. 커뮤니티란 들어가시고 제안 나눔 항목 들어가시면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 장로회 목사님들이 쓰신 글이 정말 많습니다. 이사회 비판하는 글, 한신대학교 상황에 규탄하는 글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 긁어왔어요 제가. 아주 짧게 읽어드릴게요. 저는 총회장님과 총무님 그리고 특위에서 이 일을 막지 못한다면 앞으로 총회 생보를 납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는 이미 납부했으니 어쩔 수 없고 2분기부터 생보 납부 거부 운동을 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동로회 예수로 교회 목사 김강호 목사님이 2017년 1월 23일에 써주신 글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2월 10일날 한신법인 이사회가 영생고 교장을 선임하겠다 했었대요. 근데 저희 졸업식날 이사회에 왔었나요? 안 왔거든요. 왜 안 왔냐면요. 그 시간에 영생고 교장 선출하느라 안 왔대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걔네가 영생고 교장을 선출한다는 거는 특위가 그걸 막지 못한다는 건 한신대 총장을 선출하는 걸 막을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했잖아요 선출. 기장도 문제고 특위위원들도 조금씩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리고 한식학원 이사회에서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2단계 평가의 중요 평가 항목은 대학 운영의 건전성입니다. 총장을 선임하지 못하면 장기적인 총장 부재 상태가 지속되는데도 대학 운영이 건전하다고 평가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더욱이 대학 구성원들이 총장 후보를 추천하는 민주적인 총장 선임 절차가 기장 총회 간섭에 의해 진행되지 못하거나 한다면 2단계 평가에서 좋은 평점을 받을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사회에 물어보고 싶습니다. 대학 운영의 건전성에 회계감사는 없습니까? 회계감사는 대학 운영의 건전성에 속하지 않는 겁니까?
이사회는 내부 인원을 감사로 삼아 대충 감사하면서 왜 총장 선출 문제에 대해서는 대학 운영의 건전성을 논의합니까? 이거 자가당착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지금.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라서 또 이번 연도 입학하신 분들은 저희 학교에 대한 실망이 커서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희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대통령도 바꿨어요. 그런데 총장 하나 못 바꾸겠습니까? 이사회 하나 못 바꿀까요? 저 이 대학 13년도 입학해서 올해까지 돈 없다는 말만 몇 년째 듣습니다. 왜 돈이 없을까요? 운영 똑바로 안 하니까 돈 없는 거 아닐까요?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이번 학기 끝나고 방학 왔다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 자리 끝났다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저희가 광화문에서 몇 달 동안 촛불 켰던 것처럼 저희 학교에 분명히 목소리 키워주셨으면 합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한신대학교. 제 발언 너무 길었던 것 같아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